이 제로 슈가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 단맛의 음료를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서 칼로리는 적네. 완전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는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제로 음료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뇌를 속이는 거지.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더 많이 갈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만을 촉진하거나 건강상에 오히려 좀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토끼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형님들 모두 한 주 동안 무탈하셨죠?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탕후루 얘기하면서 설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엔 보니까 당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 음료들이 쭉 있는데, 자, 앞에 보시면 어떤 게 공통점인지 보이세요? 제로라는 제로에 우리가 제로가 들어간 음료수를 지금 모아놨어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네. 여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만 모아놔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이 제로가 들어간 음료수가 굉장히 많고 요즘 이건 제로가 아니죠?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로가 들어간 음료수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설탕 등에 대해서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서 충격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큰형님께서 설탕은 독극물이다. 독극물이야. 이 멘트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단맛이 우리 몸에 또 적정량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뭐 단맛은 한의학적으로는 오행, 목화 토금수 중에 중간 토거든요. 비장하고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맛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기능에 장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해독 완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사물탕, 뭐 사군자, 쌍화탕들을 먹으면 다 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약방에 감초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약에 감초가 들어있는 이유도 모든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단맛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죠. 네, 우리가 오미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단맛은 비위, 쓴맛은 심장, 그 다음에 신맛은 간, 그 다음에 매운맛은 폐, 짠맛은 콩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짠맛이라고 하면은 미네랄을 탐지하는 맛입니다. 신맛은 우리 몸에 생리를 활성화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맛이거든요. 그리고 쓴맛이라고 하면 독성이자 약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맛입니다. 감칠맛은 우리 몸의 구성요소가 되는 단백 성분이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맛이다. 그럼 마지막 단맛은 이거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뇌가 인식하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맛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단맛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독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죠. 네, 여러분들 뭐 새 목표는 다 세워놓았습니까? 그럼요. 예, 저는 권하고 싶은 목표가 바로 단 음식 안 먹기예요. 오, 좋네. 네, 설탕은요 가장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 이 설탕만 줄여도 혈당뿐만이 아니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앤더스 병원의 연구에 의하면요, 설탕을 하루 허용량보다 많이 먹게 되면은 유방암이나 대장암 또는 췌장암들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설탕 관련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설탕을 고발한다라는 저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게리 타우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당뇨, 비만, 암, 알츠하이머, 고혈압,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좀 난치성 질환의 공통 원인으로 설탕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100년 전에 설탕은 연간 한 3.8kg 정도인데 지금은 77kg. 우리나라는 거의 100kg 정도 먹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한 30배 가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25배 먹고 있는데, 설탕은요 피를 탁하게 해요. 그다음 몸에 있는 독소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뭐 쓰리고 질환은 당연하고 암도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또 다 사용하지 못한 어떤 그런 탄수화물, 당은 비만의 원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도 설탕,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탕 섭취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맛이 우리 몸에 그리고 영양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요. 최근에는 단맛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이렇게 제로 슈가를 많이 찾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단맛의 중독 현상이 심한 시대는 이게 완전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는 설탕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제로 음료수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게 뇌를 속이는 거지 맞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제로 슈가 우리가 제로 슈가라고 얘기했는데 제로 슈가가 결국 슈가의 단맛을 내는 슈가는 아닌 그런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뇌는 단맛을 인식하는데 칼로리는 거의 없다. 왜냐면 이 제로 슈가가 일반적인 우리 당 성분에 비해서 단맛의 강도가 200배, 맞아. 300배, 맞아. 지금 400배 정도 되는 단맛을 내는 제로 슈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으로는 아주 극량만 넣어도 일정한 이전의 맛을 내니까 이게 칼로리나 이런 거에는 영향 안 주겠죠. 워낙 극소량이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단맛은 즐기면서 혈당도 안 올라가고 당분도 안 비만도 아니라. 안 생기고 너무 좋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혀는 좀 단맛을 속일 수 있지만 그렇죠. 뇌는 속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이 혀는 오로지 성분에 대한 감지를 하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단맛의 수용체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뇌는 그것을 인식을 하죠. 단 게 들어왔구나. 그럼 단 게 들어오면 에너지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몸은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한 소화 흡수 과정 이런 것들이 작동한단 말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뇌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준비를 하는데 위장 속에서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 거죠. 이게 한두 번은 쏙지만은 이게 반복되면 뇌가 오류와 혼란이 생기고 여기서 나중에 이런 재료 슈가가 들어올 때는 엠프티 칼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식욕 항진을 불러일으키는 맞아.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보상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심리가 작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더 많이 갈망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비만을 촉진하거나 건강상에 오히려 좀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잉 섭취하는 거는 좋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제로 슈가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 단맛의 음료를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서 칼로리는 적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체중 증가와 비만 이런 것들 때문에 혈당도 마찬가지. 그렇죠. 혈당도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매우 많이 너무 많이죠. 너무 많이 먹게 된 이 단점이 생긴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안심하고 제한 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오히려 이 제로 슈가들을 과잉 섭취했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제2형 당뇨가 더 올라가는 지금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이나 뇌혈관 쪽에도 조금 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가 계속 이제 소개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아니, 이제 단맛을 내는 게 2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성분이 우리가 알 수 없고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설탕보다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족보가 없으니까. 칼로리는 적다 하지만 족보가 없으니까. 오늘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로 슈가라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족보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오네요. 왜냐면 그죠, 우리 인체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인체의 뇌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할 텐데 갑자기 족보 없는 애 들어갔어. 혼란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 족보의 정체를 알 수가 그렇죠. 없는 정치 없는 애들이. 인공 첨가물. 맞아.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199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암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은요, 생활이 좋아지면서 암 발생률이 줄어드는데 자그마치 2.4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음식도 좋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좋아지고 있는데 왜 암 발생률이 증가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는 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그래프가 있어요. 비슷하게 그렇죠. 올라간다는 네. 얘기죠. 결국은 이 가공식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설탕과 인공 감미료란 말이에요. 결국은 인공 감미료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암 발생률이 이렇게 지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적게 먹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로 슈가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도 많고 부정적인 면만 우리가 묘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제로 슈가. 우리가 이 흑백 논리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턱구멍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쩌다 한두 달에 한 번 먹는 건 한두 달.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대체제가 없을 때 어쩌다 한 번 먹는 거는 괜찮은데 보통 젊은 친구 우리 애들 키워보면 이걸 완전히 살찐 여학생들은 제로 콜라를 먹으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당분이 많이 안 넣는 거. 먹지 않았다. 이런 거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게 문제지. 네. 그냥 못 마셔요. 한 번씩 드세요. 저는 저희 집안의 어르신 중에 이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커피 단 거를 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식후에 이걸 끊을 수가 없으시죠. 그렇지, 중독적으로. 예.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일단 당뇨가 있으시니까 이 커피에 들어간 설탕 자체가 이게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로 슈가를 사용한 이제 커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이제 약간의 권해드렸었죠. 제로 슈가를 활용한 커피를 드셔보세요 했더니 커피 그 즐기는 것도 유지하시면서 당은 좀 덜 올리는 이렇게 잘 활용하면 또 나름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는 게 즐거우려고 사는 거지 고통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떤 그 자유도 자유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건강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로 슈가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히려 제로 슈가를 섭취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 이제 이 반대급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영양 공급을 균형 있게 잘 섭취하게 된다면 또 파이토케미칼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잘 공급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볼 때는 제로 슈가가 너무 과잉 먹고 있는 세대가 돼서 더 위험할 더 수 위험할 수 있다고. 있다. 설탕 피하려다가 그러니까 제로 슈가에 토끼 더- 피하다가 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제 제로 슈가도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잘 활용하면 또 우리가 좋은 또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면서 좀 조절해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게 싶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탕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뭐 줄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많이 가지는데 내가 느끼는 단맛의 기준을 좀 낮추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단맛을 느껴보면 그 맛을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게 또 별로 안 달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꾸 이게 증가하게 이게 효능이 올라간다. 맞아. 그 본인이 기준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환자분들한테 도마도의 단맛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냐면 A 첨가물에서 사온 거, B 첨가물에서 사온 거, 방울도마도 뭐 이런 도마도를 갖다 놓고 맛을 봤을 때 단맛의 차이를 좀 느낄 정도의 단맛을 내가 기준점을 좀 낮춰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왜? 단맛이 굉장히 높게 기준이 설정된 분들은요. 이 도마도나 저 도마도나 모든 도마도 안 달고 맛이 없으면 못 먹는다. 설탕 뿌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단맛의 기준을 자꾸 좀 낮추는 그런 노력도 일상생활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제로 슈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설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우리 한 가닥 진매 우리 세치 형님이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제로 슈가 맹신하다. 우리 건강이 제로 될 수 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한 가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2주 뒤면 설 연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 명절에 관련된 건강이나 음식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잘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 가닥 합시다.